하지만 이런 규제가 있으면 또 다른 용어로는 틈새 시장이라고도 합니다. 틈새 시장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와 모든 주택에 대해서 6억으로 규제를 했죠. 하지만 6억을 대출 안 받아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틈새 시장은 마련돼 있다. 바로 비아파트, 빌라 시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6.17 대책. 대책이 나온 지 보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살펴볼 때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은 급격하게 냉각이 되면서 이 대책에 대한 효과는 제대로 시장에 먹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 말고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의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비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6.27 대책 이후에 아파트 시장은 하향 안정화가 됐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그 외의 시장, 그러니까 이제 빌라 시장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긴 터널을 뚫고 나서 전세 사기권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2022년도부터 본격화됐던 전세 사기, 그 다음에 투기 지역에 대한 이제 투자 수요, 그 다음에 투기라는 프레임, 그 다음에 다주택자 중과 이런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사실 2022년도 상반기부터 굉장히 어려운 긴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정비 사업이 대두가 되면서 빌라에 대한 비아파트에 대한 매매 거래가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6.27 대책이 아파트 시장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실질적으로 너무나 불장이었던 아파트 가격에 불을 식히면서 빌라에도 여파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그 6.27 대책 이후에 빌라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6.27 대책 가장 강력한 규제다. 역대 문재인 정권 때 28번 나온 대책을 다 통틀어서도 이것만한 규제 정책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가장 강력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대출을 6억으로 고정한다. 집값이 20억이 됐건 30억이 됐건 50억이 됐건 소득이 1억이 됐건 10억이 됐건 100억이 됐건 그냥 목돈 없으면 네가 가진 현금 없으면 사지마. 대출은 6억까지야. 그게 가장 큰 핵심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출을 안 해주고요. 그 다음에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너 이 집을 6개월 안에 팔아. 그리고 전입을 해. 그리고 무주택자들도 무조건 6개월 내에 전입하는 조건입니다. 대출을 받는다라는 것은 만약에 6개월 내에 전입을 못하면은 기한이익 상실로 은행에서 추심이 들어오겠죠. 채권 회수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규제 정책이다. 또 집이 없는데 그냥 갭 투자로 하나 사놓는다. 그러면은 이 집에 들어오는 전세입자는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를 원천 차단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 담보대출 6억까지 최대, 그 다음에 갭 투자 원천 차단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정책의 가장 핵심은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활안정자금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제 생활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받는데 이게 이제 과거엔 2억까지 이제 나왔다면 지금은 1억을 한도로 하고요. 만약에 이 돈을 다른 데 썼다, 주택 구입하는 거나 다른 목적으로 썼다라고 하면 바로 또 채권 추심이 들어와서 기한이익 상실로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억까지 나오고, 자,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다주택자들은 또 생활안정자금이 안 나옵니다. 1주택자만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정책자금 대출 또한 대폭 축소했다. 그러니까 25% 축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출 만기도 40년까지였지만 이제는 30년 만기로 이제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은 좀 지양해라. 니네가 현금이 있으면 사고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사지 마라. 이런 대책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27 대책의 결론은요. 전세를 활용한 갭 투자는 어떻게 된다? 사실상 차단을 해놨다. 아파트에 대해서. 왜냐면 아파트 자체가 매매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한, 만약에 5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30억이 전세다. 내 돈 20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세자금 들어오는 것들, 아니면 너무 지금 금액 비유가 크다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전세가 6억이다. 근데 6억에 들어오는데 6억 들어오는 사람이 3억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한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한다의 목적이 있다. 6.27 대책에 나온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주간 변동률이 굉장히 높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0.7%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0.99% 상승을 합니다. 이거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성동구 같은 경우에 1년에 예를 들어서 20억이었다. 그러면은 1년 뒤에 아파트가 30억 되는 겁니다. 30억.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0억짜리가 1년 뒤에 40억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폭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불장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요 억제 정책은 펼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일 처음 나온 게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대출을 규제해서 수요자들을 눌러서 강압적으로 심리를 위축시킨다. 그 효과는 굉장히 뚜렷하게 잘 먹혔다.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 후에 잠상대청이죠. 잠실, 삼성, 대치동, 청담동. 자, 여기에서 집값이 2.7% 상승을 했습니다. 해제 후에. 자, 근데 다시 그래서 깜짝 놀랐죠. 오세훈 시장이. 다시 3월 24일 날 재지정을 했습니다. 그 재지정을 했을 때 집값이 이렇게 폭등하는데 바로 지정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현장에서는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풍선 효과 나타난다. 왜냐면은 지금 이만큼 단기 유동자금이 활성화되어 있고 부동산에 대한 기대치가 이만큼 심리적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거를 다시 눌러놓는다? 그러면 옆으로 풍선이 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이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거래량은 2.1배 늘었고요. 그 다음에 신고가는 2.3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를 단기적으로 했을 때 거래량이 3.6배가 폭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3월 24일 날 재지정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동구와 마포구, 그 다음에 광진구, 강동구, 그 다음에 어디? 영등포구까지 주변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강 벨트 라인으로 부동산 가격이 같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6.27 대책으로 정부에서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그래도 일반적으로 강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게 단기적인 효과는 대출 규제만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 주담대 대출, 이거 계속 규제가 가능할지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수요를 억누르는 효과는 길어야 6개월이다. 짧으면 한 달.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두세 달이면은 이 효과는 희석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속 대책이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과연 이 규제를 계속 할 것인가? 보시면 6.27 대책은 향후 주택시장의 방아쇠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담보대출을 억눌러서 수요를 억제한다는 것은 그 심리적인 상태를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억누름으로써 내 욕구를 더 불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사고 싶은 거예요. 어떤 빈틈만 보이면 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아쇠, 소비 심리에 대해서 방아쇠 역할을 했다. 매수자들에 대한 심리를 더욱더 자극하는 역할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는 것을 풍선 효과라고 하죠. 강남 상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를 했다. 재지정을 함으로써 그래서 염려했던 풍선 효과가 한강벨트 라인과 서울 전체 25개 구로 점점 더 번지지 않겠냐라는 풍선 효과였습니다. 그 염려는 바로 실현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6.27 대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있으면 또 다른 용어로는 틈새 시장이라고도 합니다. 틈새 시장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와 모든 주택에 대해서 6억으로 규제를 했죠. 하지만 6억을 대출 안 받아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틈새 시장은 마련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비아파트, 빌라 시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틈새 투자처는 있다. 부동산 시장 흔들리자 가성비 갖춘 빌라 주목.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으로 묶어놓으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빌라 정비사업 진행 시 시세 차익 기대,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에 투자자들 주목. 이게 언제 이랬어요? 2020년, 21년도.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공공재개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4년 동안 수요 억제 정책만 피다가 임기 1년 남겨놓고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공공재개발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빌라 수요자들 엄청 몰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22년에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구역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를 하면서 빌라 시장이 핫했었죠. 하지만 2022년도에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빌라 시장이 내리막, 곤두박질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다시 빚을 받다가 6.27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은 틈새 시장으로 빚을 볼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실거주 의무 부과로 아파트 갭 투자가 어려워진 투자자들의 눈도 빌라 시장을 향하고 있다. 핵심 입지의 빌라에 대한 투자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2020년, 25년 5년간의 강남 3구에 강남 상구는 누가 빌라 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기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빌라의 시세 차익은 1억 3,646만 원으로 상승을 했다. 이 기간에 노도 강도 상승을 했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왜 이제 빌라 시장을 주목해야 되냐면 이 규제 정책 자체는 수요자 억제 정책입니다. 공급 대책이 없죠. 하지만 서울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말 그대로 신속통합기획구역 정비사업 중에 재개발, 재건축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신속통합기획구역이다. 그러면은 재개발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건축도 신속통합기획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거는 재개발의 정비사업, 재개발과 재건축의 이 정비사업의 신속함을
더해준다라는 의미지 이거를 따로 떼어내가지고 요 재개발을 신속통합기획구역으로 명칭을 바꾸겠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 지역을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상 재개발 재건축이지만 신속통합기획구역으로 정해서 좀 서울시에서 관여하고 구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조금 더 인허가 절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심의를 통합해서 해서 기간을 3년 정도 줄여주겠다라는 게 신속통합기획구역입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 모두 다 신속통합기획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이나 그 다음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 중에서도 또 도심재개발, 왜냐하면 도심정비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여러 정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틈새 시장은 지금 빌라를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세대주택,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오피스텔, 비아파트로 들어가죠. 이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 후보 진화 가능한 지역들, 노후도가 확실한 지역, 뭐 주택 접도율이라든가 아니면 과소필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맞춰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조금 뜨거운 감자로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혜택은 혜택대로 주어지고 있죠. 6월 4일 날부터 뭐를 시행했습니까? 주택임대 사업자, 주임사가 다시 6년 부활을 했습니다. 부활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취득세 감면, 그 다음에 재산세 감면,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감면, 종부세 배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신축주택에 대해서 받는 이런 주택임대 사업자에 등록을 하면 물건을 사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혜택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틈새 시장으로 굉장히 곽강을 받고 있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주택수에서 배제를 해주죠. 작년에 24년도에 88 대책이 나왔죠. 88 대책 이전에는 어떻게 돼요? 65제곱미터 수도권은 1.6억, 그 다음에 비수도권은 1억 이런 주택에 대해서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에 대해서 이제 그 주택수에서 배제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무주택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약 가점이나 유주택이지만 무주택으로 간주를 해줘서 청약을 할 수 있게 해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88 대책 나온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를 좀 확대를 했죠. 비아파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확대를 해줬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85제곱미터 그리고 공시지가 얼마? 수도권에는 5억, 그 다음에 지방에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는 3억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공시지가 5억이라는 것은 시세로 따지면은 8억 정도에 되는 비아파트 빌라에 대해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임사 플러스 무주택 혜택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있어요?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 이렇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 다세대주택은 지금 6.27 대책 이후에 급격하게 냉각된 아파트 시장과는 다르게 다른 대체 투자처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27 대책 이후에 틈새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틈새 시장이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의 요건에 맞는 다세대주택 빌라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밑에 보이시는 댓글창에 상담 신청서를 올려놨으니까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해가지고 상담 일정을 잡아서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전화 문의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아는 정보를 알아듣기 쉽게 쏙쏙 들어가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요 보다 빠르게 제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